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원래 영상이 올라간 날이 아닌데, 오늘 이 질문자분이 특별히 저한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듣고 싶다고 제 손에 돈까지 쥐어져가지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내면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자분이 도대체 저한테 왜 돈까지 쥐어주면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한번 함께 봅시다. 자, 배우 관련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사진과 그리고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20살 초반입니다. 키가 180이 넘네요. 몸무게도 보니까 굉장히 몸이 슬림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 학과를 다니세요. 지금 2학년까지 이수했고 휴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이공계 쪽은 아니고. 그리고 이분 미필이시고 배우의 길을 고민하고 있대요. 배우 지망생이 되어볼까 고민 중이고. 사실 배우가 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이공계 석사를 딴 후 전문 연구 요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플랜 B도 잘 짜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캐디 교육받고, 이 캐디가 골프 캐디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시간적 여유와 자금을 확보한 뒤 외모를 가꿀 생각입니다. 교정을 할 것이고 비염 치료 및 콧볼 축소와 미안합니다. 콧볼 축소와 코필러 시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다니면서 다크서클 관리도 받을 거고요. 뭐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크게 이렇게 다크서클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리고 머리도 남자 장발 잘하는 곳에서 자를 겁니다. 머리를 기르실 생각이군요. 그리고 스스로 카메라 영상을 찍으면서 연기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외모와 실력이 준비된 상태가 되면 프로필을 찍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생각입니다. 어떤 연기가 가능한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입니다. 이걸로 소속사 오디션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대 연극영화과 편입 또는 한예종 입학도 병행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왜 중앙대죠? 동국대는 안 되나요? 농담이에요. 저의 이런 계획을 보시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동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이 관종이래요.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힘드니까 유튜버가 어떠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유튜브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연기를 잘하게 되고 저의 캐릭터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배우라는 직업은 너무 좋은 직업이기에 꼭 잘할 수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레드필님은 유튜버가 배우로 캐스팅되는 사례가 앞으로 나올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루트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연기나 영화에 크게 미쳐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고 가능성만 있다면 배우는 너무 좋은 직업이기에 성공했을 시 도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는 문제겠죠? 올인하는 마인드가 있어야겠죠? 물론 아직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경험도 없어서 뭘 모르고 하는 생각들이긴 합니다. 경험하다 보면 제 동기가 어떠한지도 더욱 분명해지고 계획도 더 현실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학과에 왜 다니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그 학과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지, 뭐 집에 재산이 많은지, 왜 프로그래머를 플랜 B로 선택을 했는지, 그 분야와 무슨 인연이 있냐, 그리고 왜 그 학과를 잘 다니다가 대뜸 20살 초반에 배우를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2학년까지 다녔잖아요. 2학년까지 왜 갑자기 배우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동기를 좀 말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집안이 그냥 서민층이시래요. 뭐 카드빚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아버지의 직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얘기할게요. 두 분 합쳐서 한 달에 300 정도 버신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부업도 하시고 누나도 있으시네요. 그래서 집안이 넉넉하진 않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돈을 벌어서 배우 지망생 때 들어갈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플랜 B로 여기게 된 계기는 적성 검사나 MBTI 검사를 하면은 프로그래머가 자꾸 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직업 관련 영상을 보다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관련 자기 직업이고 앞날이 밝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가서 참관 수업까지 했는데 스스로 코딩을 해보니까 하다가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코딩 자체,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코딩 자체를 하는 건 답답하고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동네 서점에서 단편 영화를 찍는 클래스가 있었대요. 거기서 연기를 해보면서 배우 일은 할 만했대요. 쉬운 건 아니지만 기분 나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은 학교나 그 질문자분이 뭐 다니던 곳에서 연극을 할 때 몰입을 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대요. 그리고 친누나도 배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했고요. 누나랑 사이가 좋으시나 보네요. 그리고 얼굴 이미지가 입체적이고 배우가 되면 좋은 페이스다. 연기를 스스로 좋아서 열심히 한다면 더 잘할 가능성을 봤다라는 말을 가족이 해줬다고 합니다. 의외죠. 가족들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예체능을 하면요 가족들이 제일 무시합니다. 아이유도요 처음에 가수 준비할 때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당시 이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연습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할아버지 과거 사진을 봤는데 꽤 미남이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 조상님들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이거 미남인 건 맞아요. 굉장히 남자답게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좀 막 괜찮은데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캐디가 돼서 돈을 벌고 배우 지망생으로 도전해 볼 겁니다. 배우가 되면 좋고요. 배우가 안 되면은 지금 다니시는 학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실 거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배우가 안 될 가능성도 크죠. 그때는 코딩에 흥미를 붙여서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갈 생각을 하면서 배우 지망생 기간을 보내볼 겁니다. 자, 프로그래머가 되어도 나중에 아버지의 가업은 꼭 물려받고 싶다고 하세요. 그땐 배우가 못 됐으니 유튜버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뭐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다. 주로 여자 관련 이제 여자 경험 얘기를 해주시는데 반에서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가 야, 너도 자위하냐라고 물어본 적 있었대요. 야 이거 무슨 국룰이야? 가끔 생각하면 화납니다.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 그리고 예쁜 애들도 만났대요. 근데 오래 사귀진 못했대요.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는 스타일이래요. 자신에 대한 기준과 타인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다. 그래서 어쨌든 친구도 없고 안 그래도 완벽하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야동맨이 되어서 깨진 상처도 있고 입시도 꼬라박고 등등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조울증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무의식이 원하는 건 강하고 멋진 남자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 삶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젊을 때 성형이나 교정, 시술 등등 외모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 이미 하셨나요? 이미? 그렇게 제 외모에 자신감이 붙으니까 나 배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만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쁜 아내와 결혼한 게 인생의 목표고요. 외모가 예쁘지만 똑똑하면서 제게 존경을 주고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참한 여성 이런 여성을 만나 결혼한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배우, 프로그래머 둘 다 주 목표, 메인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어쩌면 멋진 남자가 되어서 좋은 아내를 얻고 싶다는 동기로 가치의 위계 질서가 짜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도 그 일환일 수 있고요. 예, 좋습니다. 답변을 해볼게요. 일단 다른 거 다 제치고 질문자분이 진짜 관종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분한테 답변 볼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나한테 돈을 지불했잖아. 이 사람은 나한테 정보를 산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내가 영상으로 답변하길 원하냐, 개인적으로 메일로 답변하길 원하냐 그랬더니 영상으로 답변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종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관종 기질이 있어야지 배우도 하거든요. 일단 배우적인 얘기는 좀 두 번째로 하고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멋진 남자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면 예쁜 아내와 결혼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목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영웅 호색이라고 큰 야망을 가진 나는 남자라는 사람들이 뭐 꿈, 뭐 열정 이런 표현보다는 난 야망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남자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높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 예쁜 여자를 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외모가 예쁘지만 똑똑하면서 제게 존경을 주고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참한 여성. 이거 아주 그냥 교과서적이죠. 이런 여성을 만나는 게 목표다. 이 목표 좋습니다. 근데 이 뒤에 문장이 바로 걸려요. 그래서 배우, 프로그래머 다 주 목표는 아닙니다. 즉 이분이 하신 말씀은 질문자분이 배우를 하든 프로그래머를 하든 결국 그것은 무언가의 수단이에요. 뭐의 수단이에요? 외모가 예쁘지만 똑똑하면서 제게 존경을 주고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핫한 아내를 만나는 게 그 질문자분의 진짜 목표입니다. 이거는 레드필에서 말하는 멘탈 포인트 오리진에 벗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제 기준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말과 마찰을 거꾸로 달고 있습니다. 여자는요 질문자분이 배우가 되거나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아무튼 질문자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해서 그 대가로 사회로부터 지불을 받을 것인가라는 차원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질문자분이 그 직업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의 일원이 되고 나를 표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부상 같은 겁니다. 부상이 뭔지 알죠? 인저리 말고 그러니까 그 축구에서 다친 거 말고 우리가 상을 타면은 조그맣게 따라오는 상 있잖아요. 상품 같은 거 그걸 부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남자한테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레드필 관점에서는 여자가 섹스의 게이트키퍼고 문지기고 연애를 시작한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선택권이 여자한테 있지만 일단 연애가 시작된 이후 이제 남성과 여성 중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쫓는 거는
여자의 역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질문자분이 이 외모가 예쁘지만 똑똑하면서 제게 존경을 주고 보수적이고 그런 순종적인 참한 여성, 이게 잘못하면은 그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원아이더스 환상, 소울메이트 환상이랑 관련이, 즉 그런 증상,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자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제 레드필 컨텐츠를 쭉 봤다는 얘기인데, 예쁜 아내와 결혼한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자는 하이퍼감의 본능이 있고, 특히 자기 몸값이 나간 애들은 예쁜 여자들은 지들이 예쁜 줄 알아요. 근데 왜 예쁘지만 똑똑하면서 제게 존경을 주고 보수적인 순종적인 참한 여성, 어떤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살짝은 위험하거니와, 좋습니다. 질문자분이 뭐 대배우로 성공을 하거나 굉장히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엔지니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알파남,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에서 알파남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여자를 질문자분한테 어떤 존경과 순종을 받아낼 수 있는 남자가 되었다 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 질문자분의 전체적으로 쓴 글을 보면은 질문자분이 이런 여자랑 사귀고 만나게 되면은 프레임을 여자 쪽으로 넘길 것 같아요. 프레임을 뺏길 것 같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질문자분이 대배우든 이 대한민국 업계에서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든 카카오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든 저희 판교에서 일을 하시든,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런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든, 질문자분의 사회적 지위와 질문자분의 연봉과 무관하게 그냥 베타남이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블루필 알파죠. 베타남이 아니라. 근데 베타남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남자 배우들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예쁘지도 않은데 어떤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차이고 호구짓 당하고 팽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 그 남자를 찬 여자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근데 그 정도 사회적 지위와 돈을 가지고 여자한테 차이는 남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질문자분은, 이게 아마 질문자분이 갖고 있는 이 종교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자분이 제가 봤을 때 기독교인이신 것 같은데, 뒤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교리와 레드필은 충돌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충돌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그 얘기 또 자세히 하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기독교적인 신앙이 어떤 교리나 그런 것들이 질문자분의 마인드셋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남녀 관계에 대한 관점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뭐 아직 20살 초반인데 제가 너무 좀 크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이런 식의 마인드는 나중에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고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질문자분이 키도 크시고 외모도 남자답고 하니까 크게 막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배우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죠. 배우에 대한 얘기. 일단 질문자분이 저한테 돈까지 주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은 거의 10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 질문자분의 그 가장 핫한 중요한 그 20대에 거의 한 10년, 짧게 잡아서 뭐 한 7년이라 칩시다. 7년의 시간 또는 8년의 시간을 지금 질문자분이 저한테 준 돈으로 샀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바겐, 엄청난 딜이에요. 질문자분한테 매우 좋은 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신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질문자분한테 배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우를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질문자분이 배우를 하기에는 뭐 충분히 잘생기지 않았다, 뭐 못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배우라는 직종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자신의 몸이 곧 도구예요. 화가는 붓이 있고 조각을 하는 애들은 칼이 있죠. 근데 배우는 자기의 몸이 곧 예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과 다르게 배우에 대한 어떤 비평은 자기 자신의 개인에 대한 비평으로 더 크게 다가와요. 물론 우리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그 창작자 자신은 자기에 대한 욕으로 듣지만, 배우는 그게 와닿는 게 훨씬 크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몸뚱이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질문자분한테 배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는 수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배우로서 성공을 하겠다는 거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맨 앞에 가는 그 상륙정, 그 배의 맨 앞줄에 쓴 병사가 총 맞아 죽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질문자분이
배우로 성공을 해서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그런 여자를 만날 확률이 수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너는 왜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좀 더 뒤에 얘기할게요. 자, 물론 여기 몇 가지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인 해리슨 포드 같은 경우는 그 스타워즈에서 한 솔로로 나왔던 그 배우예요. 인디아나 존스 했던 배우. 해리슨 포드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우리가 지금 해리슨 포드는 대배우고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긴 했지만 지금은. 젊었을 때 해리슨 포드 보면 진짜 잘생겼고요.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에서 한 솔로 역할은 거의 알파 메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엠파이어 스트라이크 백인가? 그 제국의 역습에서 보면은 그 제국군을 피해가지고 밀레니엄 팔코노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소행성지대로 도망가요. 근데 옆에서 C3PO가 호들갑을 떨면서 이런 소형 우주선이 소행성지대를 안전하게 통과할 가능성은 뭐 몇천만 분의 1입니다. 이러니까 해리슨 포드가 뭐라 그래요? Never tell me the odds. 나한테 숫자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 나한테 확률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 Never tell me the odd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남자죠, 상남자. 해리슨 포드의 인생이 딱 그랬어요. 해리슨 포드는요, 오디션을 볼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캐스터, 그 헐리우드에 있는 그 캐스팅 담당자한테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넌 그냥 배우하지 마라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넌 그냥 배우하지 마라. 그래서 해리슨 포드도 자기가 배우가 못 될 것에 대비해가지고 목수 기술을 배웠습니다. 목공 기술. 그냥 목수로 먹고 살려고.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배우가 된 후에도 종종 자기 집안에 있는 가구는 자기가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근데 해리슨 포드가 어떻게 크게 빵 떴냐? 해리슨 포드가 조지 루카스랑 좀 친했습니다. 당시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 때만 해도 조지 루카스도 나름 듣보잡이었죠. 지금은 거의 뭐 스필버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90년대 거장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 보면은 에피소드 4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독의 이름에 조지 루카스를 올리잖아요. 에피소드 4만 조지 루카스가 만들었고 나머지 제국의 역습과 제다이의 귀환은 조지 루카스가 제작만 하고 아마 다른 감독들이 맡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도 조지 루카스 혼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지 루카스가 당시에는 그 헐리우드에서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축복이 됐지. 왜냐하면은 조지 루카스의 그런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실력 있는 시나리오 작가, 실력 있는 감독, 특히 편집 감독. 스타워즈는요, 편집 감독이 살린 겁니다. 편집 감독 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지금 거의 고전으로 이제 클래식이죠. 고전으로 남아있는 스타워즈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로 빵 뜨면서 이제 루카스 아츠를 설립하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 그러니까 클론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워즈 프리퀄이죠, 프리퀄. 프리퀄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물론 지금 시퀄에 비하면 선녀지만 시퀄 나오기 전에 프리퀄 나왔을 때 욕 엄청 먹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조지 루카스가 자기 멋대로 해서 그렇거든. 미안합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조지 루카스 둘 다 듣보잡 시절에 조지 루카스랑 친했어요. 근데 이 해리슨 포드가 스타워즈의 한 솔로 역할을 보고 굉장히 탐을 냈어요. 이 역할 내가 하고 싶다. 근데 조지 루카스한테 몇 번 어필을 했는데 생각해봐요. 캐스팅 담당자가 야, 너 배우하지 마. 이 소리 들었어요. 조지 루카스도 그래서 해리슨 포드한테 그 배역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해리슨 포드한테 뭐라 얘기했냐면은 내일 이 한 솔로 배역을 캐스팅할 건데 너가 그 상대 역할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약간 좀 사이드에서 서포트를 좀 해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해리슨 포드가 대단한 사람인 게 그날 집에 가서 해리슨 포드가 이 한 솔로 역할을 자기가 연습해서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 솔로 역할을 캐스팅하는 오디션장에서 오히려 해리슨 포드가 한 솔로 역할을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캐스팅하러 온 배우들 빼고 조지 루카스가 그런 해리슨 포드를 보고 쟤는 한 솔로네. 알아서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한 솔로 배역으로 발탁이 됐고요. 영화계의 아이콘이 되는 캐릭터 중 하나죠. 한 솔로가 된 거죠. 한 솔로. 그리고 우리 한국 배우 중에 곽도원 씨 아시죠? 곽도원. 그분이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이제 배우로서 발탁을 하게 되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능에 나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스크린샷 찍은 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연극 배우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을 보게 됐고 영상에 가서 프로필을 돌리게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배우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한 배우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해서 안 되면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됐어요. 정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곽도원 씨처럼 어떤 책을 보게 된다던가 어떤 굉장히 유치한 계기로 포기하지 않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해리슨 포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죠. 해리슨 포드처럼
수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요즘은 그렇게 특히 연기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캐스팅 담당자들도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생각하겠죠. 얘는 배우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학생 영화 찍을 때, 제가 감독했을 때도 아이씨 이 사람은 배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대놓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길게 사설을 늘어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 똑같이 마지막으로 이건 한 번만 하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안 돼서 포기한 배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곽도원 씨처럼 포기의 갈림길에서 어떤 책을 보게 되고 계기를 해서 좀 더 했는데 여전히 성공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배우란 직업이 그런 겁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굴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얘기는 없어요. 언제나 성공한 영웅들의 얘기만 있지, 전쟁터에서 초탄에 헤드샷 맞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 중간까지 갔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엄청난 대배우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우를 하면은. 내가 대배우가 될 그릇을 가진 질문자분한테 마치 해리슨 포드한테 당신은 배우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성공한 배우가 됐을 때 내가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제가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만 거의 로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중앙대 연극영화과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중앙대든 한양대든 동국대든 간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연극영화 학부 다른 대학들에 있는 것들이든 간에 이제는 연극영화과라 부르지 않습니다. 연극학부 영화영상학과로 나뉩니다. 영화과나. 그러니까 이렇게 과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제는 커리큘럼이. 그래서 이제 질문자분이 대학을 가게 된다면 이제 연극학부로 가게 될 텐데 연극학과나 유일하게 건국대학교만이 영상과 연기를 섞어서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동국대 들어가고 나서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 나는 영상도 배우고 싶고 영상 연기도 배우고 싶은데 그럼 나는 건대를 갔어야 됐네 이 생각을 그때 했거든. 저는 만약에 다시 대학에 가서 예술을 배운다고 하면 저는 건대를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딴 얘기고. 내가 질문자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그래서 연극학부 처음 수업에 제가 청강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학과가 아닌 거야. 연극은 영화랑 이제 정확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탁과생인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탁과생으로서 수강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연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1학년 애들이랑 뮤지컬 수업을 듣는데 거기 이제 강사로 오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기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너네 기수가 한 50명 60명 된다 치면은 한 기수당 성공한 배우, 잘 밥 벌어먹고 잘 인간답게 사는 배우로서 살아가는 배우는 1.5명, 1.2명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기수당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국대면은 우리가 동국대, 한양대, 중앙대를 3대 영영학과 한예종 플러스 원 해가지고 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거의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사람, 그래서 골라서 고르고 뽑아서 뽑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질문자분이 배우로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수학적으로 배우가 성공할 확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전에 사다리를 걷어차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영상 있죠. 도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진입장벽이 낮은 계열은 대부분 다 쓰레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영상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배우의 예를 들어요. 배우는요,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분야입니다. 속된 말로 사지 멀쩡하고 제정신만 박혀 있으면은 다 배우에 지원할 수 있어요. 사실 배우란 직업도 머리가 나쁘면 못합니다. 배우란 직업 되게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리포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해리포터 불사조기 사단에서 OWL 시험을 보잖아요. 해리포터가. 그 기분이 뭔지 느끼고 싶으면 배우를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우리 머글들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니까 머리만 쓰잖아요. 근데 머리와 나의 정신력과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력같이 머리와 정신력과 몸을 동시에 써야 되는 게 배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내가 배우의 목표와 어떤 그런 것들을 완벽히 이해했다 해도요. 내가 그걸 감정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면 땡이고요.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땡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게 배우인데 그걸 기본으로 갖춰야 돼요. 그게 된다고 해서 또 돈 버는 배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상품성이 있어야죠. 뒤에 얘기할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일단 이 배우라는 직업이 천문학적으로 확률이 낮은 이유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하기 때문이에요. 개나 소나. 질문자분이 만약에 중앙대든 한예종이든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캐스팅 돌리면서 또는 이렇게 뭐 연기 학원을 가게 된다면 질문자분이 뭘 느낄 거냐면은 이 세상에 나만큼 키 크고 나보다 잘생긴 남자들이 참 많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분처럼 나 정도면 배우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재밌는 또 약간 좀 흥미로운 반전을 하나 얘기 드리자면은, 이게 레드오션처럼 보여요.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경쟁률이 한 1000분의 1이야 칩시다. 1000분의 1. 1000분의 1인데 그중 900명이 수능 등급이 5등급이야. 근데 나는 수능이 1등급이야. 그러면 그 경쟁의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 10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서울대 들어갔는데 난 1등급인데 지원한 사람들 중에 900명은 5등급이야. 그 경쟁 숫자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배우 지망생을 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은, 내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할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같이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현업에서 뛰고 있는 프로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주연이 될 순 없죠. 근데 아무튼 마인드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었다고요. 여기서 이제 또 질문자물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결론적으로 이 배우가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항상 이 제로 투 원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 제로 투 원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왜 배우가 상위 0.1%, 전 1%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상위 0.1%만 성공한 줄 알아요? 왜냐면은 배우가 돈을 버는 특히 영화판이라는 곳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즉 투자자들이 영화 컨텐츠에 투자를 하는데 아주 큰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큰 투자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춰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낮추는 거의 방법이 뭐예요? 이미 실력이 검증되고 티켓 파워가 검증된 배우들만 계속 다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송강호 씨라든가, 또 유명한 배우 누가 있을까요? 황정민 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쓰는 뭐 아니면 조승우 계속 다시 쓰는 이유입니다. 뮤지컬판도 그렇고. 왜냐하면 티켓 파워가 증명이 됐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PD거나 캐스팅 담당자거나 아니면 영화 감독인데 누굴 뽑고 싶겠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연기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영화 촬영하는데 얘를 지금 앉혀놓고 촬영 도중에 연기를 가르쳐도 되지 않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쌓여야 돼요. 신용. 이게 제가 앞서 얘기한 그 사다리를 걷어차야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라는 영상에서 나온 직군들과 비슷해요. 지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배우란 직업을 무슨 사명이니 뭐니 무슨 꿈이니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직업으로 보라고요. 직업. 일을 맡길 수 있냐고요. 질문자분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냐 아니냐가 증명한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나한테 기회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힘든 겁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은 내가 뭐 이게 뭐야, 저기 뭐 필름 메이커스 가가지고 내 프로필 이렇게 쫙 돌린다 쳐도 그 학생 영화 작품들이 다 훌륭한 작품들도 아니겠거니와 애들이 만든 건데 뭐가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뭐 독립 영화 작품을 찍는다 그래도 사장되는 작품들이 훨씬 많아요. 결국 내가 거기서 만난 스태프,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상업 영화판에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질문자분이 단순히 그냥 입에 풀칠하는 배우? 저는 연기가 너무 좋아서요, 연기하면서 그냥 제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요가 아니라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타가 돼야 되는데, 스타. 배우와 스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질문자분이 스타가 되려면요,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운입니다, 운. 저는 제가 10년간 배우 지망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나보다 크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스타가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 사람의 비밀은 뭘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거죠.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매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배우가 매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배우가 맡은 배역이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결론에 다다랐냐면은, 내가 스타가 되고 싶으면은 캐스팅 배역을 잘 맡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대중들은, 특히 이런 매스미디어에 미쳐있는 대중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거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단 내가 공중파에서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을 연기했냐로 나를 보지. 그래서 가끔 저는 뭐 연예인들의 본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대중들 보면 참 재밌어요. 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 좀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배역이라는 신기루, 그런 후광 효과 때문에 그 사람이 매력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다룰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당신의 영웅을 실제로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영웅을 실제로 만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영웅을 실제로 만나면 실망할 거거든. 연예인들도 특히 배우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사람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맡은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질문자분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배우의 길이라는 게. 내가 실력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질문자분이 엔지니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력이 있으면 입증하기도 쉬워요. 근데 배우라는 직업은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입증한 게 아니에요. 좋은 배역을 만나고 좋은 타이밍을 만나고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대중의 사랑이라는 게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거의 무슨 옛날에 우리 왕정 시대의 폭군만큼이나 변덕스러워요. 대중의 그런 호불호라는 거는. 그리고 대중의 호불호라는 거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인기는 거품과 같다. 인기는 거품과 같습니다. 이 대중은요 빨리 질리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빨리 관심을 돌려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한 배우가 또 그 성공을 유지하려면은 그거를 이미지 피로도라 그래요. 이미지 피로도. 너무 같은 이미지로 계속 소비가 되면은 관객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찾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강철중 같은 그 배우분의 그 설경구 분이죠. 그분이 아마 한동안 강철중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해리포터 역할 맡은 배우 있잖아요. 그 해리포터 역할 맡은 배우도 그 해리포터 이미지에서 벗어나는데 힘들었을 것이고, 헤르미온노도 마찬가지고, 빨강머리 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현 배우가 굉장히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왜냐면 전지현이란 배우도 이제 나이가 뭐 굉장히 불안해지거든. 계속 변신을 해야 되거든, 신선하게. 왜냐면 대중 금방 질리니까.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난 게 뭐 영화 암살 뭐 이런 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성공한 배우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배 딴딴 뚫기고 다 내려놓고 맹놓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배우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중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대중의 기대에 충족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대중을 질리지 않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배우가 되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시나리오 중에 뭐가 좋은 시나리오고 뭐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지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지 같은 시나리오 몇 개 잘못 맡아서 개런티 많이 준다는 이유 하나로 그지 같은 시나리오 잘못 맡아가지고 그 내가 맡은 배역 때문에 내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또는 내가 맡은 배역이 나를 매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흥행하는 배우가 아니라 저 배우는 티켓 파워가 떨어지는 배우로 인식이 되거든. 그래서 그 영화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가 어떤 배우가 3번 흥행에 실패하잖아요. 그거는 감독 탓이 아니라 배우 탓이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요즘도 통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희생자가 조승우죠. 조승우가 그 뮤지컬 배우를 하기 전에 무슨 영화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춘향전인가 뭐 아무튼 무슨 영화 3개를 했어요. 근데 영화 3개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도 조승우를 캐스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승우가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그 조승우의 가족 중에 또 배우가 있었나 봐요. 무대 연기하시는 배우가. 그래서 조승우한테 야, 너 노래 잘하니까 저기 대학로 와가지고 뮤지컬을 좀 해라 해가지고 뮤지컬을 했다가 박할린한테 캐스팅이 돼가지고 고종 황제 나오는 명성황후인가요? 그래서 조승우가 그래서 지킬앤 하이드로 빡 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영화로 와서 타짜도 찍고 그래서 크게 성공한 배우로 알고 있는데, 그 조승우 배우가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또 그 조승우 배우가 또 뮤지컬에서 박할린한테 캐스팅된 일화가 아주 기통차죠. 박할린이 고종 역할을 맡을 그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고종 역할을 맡을 배우를 찾고 있었는데 그 배우를 찾으러 이제 대학로에 와가지고 캐스팅을 했어요. 참고로 박할린 그분은 제로 투 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원래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대형 뮤지컬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이 불모지의 뮤지컬 불모지의 뮤지컬이라는 문화를 만든 분인데 그분이 뭐 물론 다른 여러 어떤 회사나 그런 대표들의 기업 투자도 있었죠. 다 여러 곳에 협업이 된 거긴 한데 아무튼 박할린 그분이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캐스팅하러 갔는데 그래서 저 남자를 고정 배우로 하겠다라고 캐스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승우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승우가 성공하고 나서 박할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당신이 나를 캐스팅하던 날 당신은 나를 캐스팅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박할린이 당황해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실 당신은 무대에서 다른 사람을 집었는데 실수로 나를 데려온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할린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이거 박할린이 해준 얘기예요. TV 나와가지고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얘기하니까 그렇죠. 미안하잖아요. 배우인데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 조승우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우리 무대에 와서 캐스팅을 하던 날 난 당신 옆에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난 당신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이런 겁니다. 이게 되게 잔인하죠. 이게 잔인한 곳이에요. 이 분야는. 아무튼 내가 조승우 얘기를 왜 했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배우는 시나리오도 잘 봐야 돼요. 시나리오 연달아서 잘못 고르면 골로 갑니다. 아무리 성공한 배우더라도. 더 재밌는 건요. 대중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타이던 배우가 없어져도요. 인지를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커뮤니티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글들 보면은 무슨 배우의 근황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 보면 반응이 다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배우가 어느 날부터 TV에 안 나오기 시작했네 다 이러지. 무슨 어떤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 배우를 찾습니다 막 이러지 않아요. 이게 대중들의 차가움이에요. 저는 대중의 피를 맞출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배우를 그만둔 것도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대중의 비율을 맞춘다는 거는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 아무튼 간에 배우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질문자분이 배우로서 성공할 가능성은요. 매우 높지 않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질문자분의 부모님의 직업과 어떤 수입 그리고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이 이 잔인한 확률 게임에서 죽을 확률이 높은데 전쟁터에서 이제 맨 선두로 가는 그런 사람인데 예체능을 한다는 거는 그럼 죽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베일 아웃,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출구 전략이 뭐예요? 내가 이런 딴따라짓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그래서 바닥에 낙하산이 안 펴졌어. 뛰어내렸는데 그 낙하산이 펴질 확률이 1%거든. 질문자분은 펴질 확률이 1%도 안 되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닥에 쿠션을 깔아준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여쭤본 거예요. 저는 대단한 쿠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땅에 박아서 죽을 정도는 아닌 부모님을 뒀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배우를 한 것도 있습니다.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야비한 놈이죠 저는. 근데 야비해야 돼요. 내가 뒤주지 살지 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직업이 뭐고 재산이 얼마 되는 이런 거 여쭤봤는데 질문자분이 설명하신 거 쭉 보면은 질문자분이 30살 다 돼가지고 저처럼 아니면은 저보다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끈기가 있어가지고 아니야 난 좀 더 가볼래 콜 했어. 배팅을 했다고 더 추가로. 그래서 40살까지 갔는데 배우로서 성공 못했어. 제가 괜찮아요 그래도 질문자분. 그때 출구 전략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출구 전략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자분의 부모님의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질문자분이 40대까지 50대까지 안 되면은 그냥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질문자분이 결정하세요. 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출구 전략이 부모님이 출구 전략에 도움이 되냐고. 자 부모님한테 빌분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자분이 코스를 바꿔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스프링보드는 띄워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부업도 하시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부업도 하시는데 질문자분이 지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나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함께 식사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질문자분은 일용 노가다로 나간다고 하셨죠. 일용직 노가다를 하시는 분이 월세를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배우가 되려면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 경기권에 있어야 됩니다. 살더라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아야 돼요. 배우가 되려면은. 지방에 살면서 배우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질문자분이 월세를 낼 수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야망을 쫓으면서 이렇게 두 분 맞벌이를 해서 300인 정도의 부모님의 밑에서 그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서 얻어 먹으면서 지금 성인이 됐는데 질문자분의 야망을 쫓을 수 있겠어요? 그 수익이 나오지 않는 야망을 30살, 40살까지 쫓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배우로서 성공을 하는 거는 40살, 50살 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캐디란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디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많이 시간적 여유가 생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캐디라는 일이 돈을 많이 준다면요. 그만큼 뭔가 엿 같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캐디라는 직업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 뭔가 더럽다는 얘기죠. 뭔가 힘들다는 얘기죠. 물론 배우가 되겠다는 사람이 인생이 평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젊었을 때 힘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역 같은 경험이 많아야지 연기가 잘 되거든. 배 뚠뚠 들기고 유복한 엄마 아빠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특히 여자애들은 연기 진짜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보면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룬 거기 때문에 희노애락 4개 중에 좋은 거는 희밖에 없어요. 희랑 락밖에 없구나. 나머지 절반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오 구조상 희랑 락이 나오는 거는 둘 중 하나예요. 결론이거나 액트 1이에요. 초반이에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게 배우를 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조던 피터슨도 얘기했지만 전 조던 피터슨이 그 얘기한 거 보고 되게 소름 돋았어요.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뭐라 그러냐면 창의적인 사람의 생존 방법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창의적이라는 거는 남다른 것이고 남다른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창의적으로 예술가가 성공을 하려면은 시행 횟수, 우리가 확률에서 얘기하는 시행 횟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로또를 당첨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로또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1000분의 1짜리 주사위를 굴려서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최대한 주사위를 많이 굴리는 거예요. 확률이 낮은 일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 그 방법은 뭐예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 토대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경제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자분의 가족 환경이 질문자분이 봤을 때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지속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질문자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대답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은 배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창작에 관심이 있었고 작가가 되고 싶어서 문화 컨텐츠 학과로 수시 6개를 썼지만 전부 광탈했습니다. 이거 질문자분한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내렸는데 왜 동대 영화과에서는 영화 감독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이 4년제 대학에서 창작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배운 창작으로 여러분이 돈을 밥 벌어먹고 사는 건 좀 더 힘들고요. 그 얘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리마스터 하려고 일단 내렸어요. 질문자분은 프로그래머랑 직업이랑 배우란 직업은요 성향이 아주 달라요. 배우를 프로그래머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는요 감마메일이 여자랑 게임하는 거, 제가 레드필에서 얘기한 여자를 꼬시는 거, 여자랑 게임하는 거를 접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저는 배우에도 소질이 있는데 프로그래머에도 소질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뭐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은 적성 검사나 MBTI 검사를 하면은 프로그래머가 자꾸 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무료로 풀린 MBTI는 구라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이 직업 관련 영상을 보다가 제 성격에 잘 맞는 직업이고 아니요. 그 길을 보는 것과 걷는 것은 달라요. 저는 아주 많은 길을 실제로 걸어봤습니다. 제 기대에 맞는 길은 없었습니다. 앞날이 밝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직업 관련 영상에서 그 직업 앞날은 시궁창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직업 관련 영상은 없죠. 제 시즌1 영상 중에 미디어는 사기다가 있습니다. 뭐 적어도 밥벌이나 하고 사겠다. 예. 물론 뭐 프로그래머가 앞날이 시궁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얘기는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우 지망생들만큼이나 프로그래머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제가 옛날에 유튜브 잠깐 보던 분 중에 김포프란 분이 있어요. 김포프. 지금도 유튜버 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학원까지 차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포프 그분이 학고 유튜버일 때부터 그분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영상 중에 저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영상이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네요라는 영상인데 내가 프로그래머가 될 생각 없는데 난 평소에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제가 김포프라는 그분의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그 미디어에 얼굴 들이미는 유사 전문가가 아니라 이분은 리얼이다. 리얼 브라운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비록 프로그래머고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지만 저랑 상관없는 분야지만 그분한테서 어떤 인생관이나 직업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한동안 제가 그분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학원 차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안 봤는데 제가 김포프님 얘기를 왜 하냐면은 김포프 그분이 코드몽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드몽키. 코드를 짜는 원숭이란 뜻이에요. 요즘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한글 97, 문서 작성, 엑셀 그런 거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제 코딩 배운다며. 근데 저는 그렇게 딱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중에 코딩을 배웠다고 해서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저는 프로그램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느끼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직업 관련 영상에서 프로그래머가 창창한 직업이라고 소개를 했어도 그게 맞을 수 있어도 실제로 대부분은 코드몽키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영상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 지망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유망 있다고 몰리면요. 그 중에 80%는 쓰레기입니다. 20%만이 전 파리토 법칙이 어느 정도 작용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유망하다 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해서 글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질문자분이 뭐라 그래요? 학원 수업 참관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태도예요. 질문자분.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스스로 코딩을 해보고 하다가 포기했대요. 뭔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코딩 자체를 하는 거는 답답하고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거 레드 플래그입니다. 레드 플래그. 질문자분 이 마인드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배우도 지루하거든. 질문자분이 처음부터 큰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조연은 개뿔. 단역 맡으면, 그것도 대사가 있는 단역 맡으면 감사해요. 한마디라도 하는 단역이라도 맡으면. 얘가 얘기했죠 아까.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무슨 꿈이니 뭐니 열정이니 이런 지랄맞은 자기발서 개소리를 보지 마시고 직업으로 봐요. 직업. 비즈니스로 보라고. 질문자분은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맡은 게 뭐예요? 단역 또는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이 봐도 한심한 시나리오가 가득한 그런 독립영화나 학생영화판이에요. 제가 학생영화를 하는 분들이나 독립영화를 하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학생영화를 만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시나리오를 쓰고 당신들을 하기도 한다고. 물론 제가 소정의 개런티는 드렸습니다. 다. 그리고 독립영화라는 게 말이 좋아 독립영화지 사실은 작품성이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되게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독립영화 아무튼 상업성이 없어요. 대부분. 지루해요. 그 시나리오 보면은. 저는 배우 공부도 하고요. 시나리오 공부도 하고 연출 공부도 했습니다. 물론 학부 수준이라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보면은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막상 연기해보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거나 이상하게 나오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캐스팅을 해서 연기를 시켜보잖아요? 촬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느껴져요. 아, 얘 이 시나리오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아, 물론 내가 그지같이 쓴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코딩 자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딩 자체를 하는 건 답답하고 지루하더라고요. 배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질문자분의 촬영 순서가 들어올 때까지 현장에서 내일이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질문자분은 매니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속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듣보잡이거든. 시나리오 앉아서 분석하는 거요. 답답하고 지루해요. 모여가지고 미팅해가지고 리딩하는 거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풀려서 컷, 컷, 컷 계속 엔진하고. 아니면 질문자분이 대학로 가잖아요. 무대 연기를 하잖아요. 더 지루해요. 무대 연기가 터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루 종일 연습해야 돼. 하루 종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액트 1부터 액트 3까지 시작부터 결말까지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걸 우리가 런이라고 합니다. 런. 블로킹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 무대를 연기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리딩, 블로킹, 블라블라 이렇게 뒤에 저도 이제 까먹었는데 무대 연기를 안 한지 오래해가지고 그 과정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런을 합니다. 그냥 쭉 돌려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려야 돼 내 순서를. 그 대사도 엄청 특히 연극 연기는 대사도 외워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지루해요. 앉아서 대기하고 다른 사람 연기 봐야 되고 질문자분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질문자분이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코딩을 하면은 더 빨리 배우겠죠. 마치 이거는 제가 영어를 쓰고 싶어서 제가 영어를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는. 근데 제가 그냥 대뜸 앉아서 A, B, C, D, E, F, G 배우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식으로 영어 자체만 배웠으면 매우 지루하죠. 질문자분 말이 맞는데요. 그래도 기초는 외워야 돼요. 제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알파벳을 억지로 귀찮게 외워야 했고 단어를 억지로 귀찮게 외워야 했고 문장을 억지로 귀찮게 외워야 했던 것처럼 질문자분이 배우가 되고 싶잖아요. 억지로 귀찮게 아무 이유 없는 가, 갸, 거, 겨 이거 해야 되고 신체 다듬기 해야 되고 몸 찢고 모가지 찢고 다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루합니다. 답답하고 배우도.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게 뭔지 얘기해 줄까요? 내가 언제 실제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이라도 받고 캐스팅이 될 수 있을까를 마냥 청춘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지루해요. 불안하죠. 이대로 50살까지 60살까지 무명배우로 살다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 뒤지는 거 아닌가? 질문자분이 코딩 자체를 하는 걸 답답하고 지루해 한다면요. 큰일 난 겁니다. 질문자분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이 책 보여요 이거?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되게 열심히 읽었죠? 이 책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정페이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근데 모든 책에는 옥석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가려드려야죠. 이 책에 나오는 부분 중에 뭐라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너무 하기 싫어서 미칠 것 같다. 근데 일곱 번째부터 쾌가 잡히고 아홉 번째, 열 번째쯤 가면은 즐겁다. 집중이 된다.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고. 내가 어느 분야에 열정을 갖거나 전 열정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하도 이제 자기 해봤을 때 낚여가지고 어떤 분야가 나의 적성이 맞는 건 있어요. 제가 fake it until make it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젠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컸던 fake it until make it은 영어입니다. 영어. 정확히는 고등학교 때 영어가 어려웠어요. 내 친구들은 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반에서. 나는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하는 척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계속 했어요.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저 투부정사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투부정사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 그냥 문제를 풀 때 감으로 풀었어요. 언어적으로. 아, 얘가 좀 쓰는 쓰임이 다르네. 얘랑 쓰임이 같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해석을 하고.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못했어요. 대학교 가서 했습니다. 저거.
저 중간에 영어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진짜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아, 영어는 내 적성이 아니구나. 내가 깝쳤구나. 미쳤구나. 근데 그 임계점을 넘고 나니까 저는 영어 문법을 90% 이해하게 됐어요.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처음에 영어에 대한 뽕이 차가지고 외국어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러시아어를 배우면 그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흥미롭고 뽕이 차가지고 시작했다가 미치죠. 러시아어로 약국이 얼마나 발음이 긴 줄 알아요? 아무튼 간에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억지로 외워야 되고 귀찮고 지루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깊게 들어갈수록 어이씨 이거 장난이 아니네, 난감하네, 어렵네, 알면 알수록 어렵네가 돼요.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야, 이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고지를 넘고 나면은 알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코딩도 그럴 겁니다. 저도 제 코딩이 저랑 적성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직업이 다 사라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코딩밖에 없으면 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코딩에 흥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10가지 레벨을 넘으면 되거든. 처음에는 살짝 흥미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미칠 것 같이 지루하고 어렵고 다섯, 여섯 번째까지 돌아버릴 것 같고 근데 일곱 번째부터 뭔가 쾌가 잡히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에 가면은 재밌고 흥미로워진다. 저는 그 말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코딩 자체가 답답하고 지루하다. 정상입니다. 배우는 안 지루할 것 같아요. 어딜 도망갈 건데요? 코딩도 지루해서 도망가고 배우도 지루해서 도망가고 도대체 이제 어디로 도망갈 거냐고. 그럼 질문자분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면 그거는 안 지루할 것 같아요? 질문자분이 아버지처럼 그 일을 하시면서 또 부업까지 해가지고 저 질문자분이 아버지가 하시는 부업 저거 하나도 재밌지 않아요. 차라리 코딩이 재밌을 거야 저거보다. 근데 질문자분의 아버지는 저 일을 왜 해요?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누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자아 실현도 하고 가장으로서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랑 함께 합쳐서 한 달에 300을 번대매요. 합쳐서 한 달에 300이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힘들 겁니다, 질문자분 집안. 남자가 한 명이 300 벌어오고 여자가 150 벌어와도 힘든데 합쳐서 300이라뇨. 질문자분 아버지처럼 저 부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도망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문장에 질문자분이 이렇게 있잖아. 그 동네 서점에서 단편 영화 찍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연기를 해보면서 배우 일은 할만했습니다. 이거 배우 지망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껍벅 넘어가요. 할만했다고요? 할만했겠죠. 질문자분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프로가 아니었으니까. 영화감독 프로 아니었죠. 시나리오 프로 아니었죠. 저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할만했고 다들 하하호호 즐거운 분위기로 넘어갔겠죠.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라 쌍욕과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캐스팅 담당자 불러서 어디서 저런 병신을 데려왔냐고 욕먹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쉬운 건 아니었지만 기분 나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안 나쁘죠. 돈 받고 한 일이 아니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학교나 교회에서 연극을 할 때 몰입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몰입하기 쉽죠. 코딩보다. 왜냐하면 실력을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 연기는 누구나 몰입할 수 있어요. 연기는 누구나 몰입할 수 있어요. 질문자분. 근데 질문자분이 연기적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서 몰입하는 건 쉬울까요? 얼굴 이미지가 입체적이고 배우가 가지기 좋은 페이스다. 이 좋은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 주신 메일 보면은 스스로 카메라 영상을 찍으면서 연기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연기 연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대학 입시를 보거나 또는 이제 오디션 캐스팅 비디오를 보낼 때 스스로 영상을 찍어요. 독백 연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특히 질문자분 카메라 연기와 배우 무대 연기는 별개예요. 이거는 이종이에요. 이종. 종이 달라요. 다른 동물이에요. 카메라 연기와 무대 연기는.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은 무대 연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배우의 예술이고요. 그리고 무대 연기는 나의 나이나 나 심지어 성별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분장하고 할아버지 연기할 수 있어요. 무대에서는. 근데 카메라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카메라에선 제가 피웨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콩그런시, 나의 외모와 이미지에 어울리는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근데 무대에선 그걸 좀 깰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장을 하면 되거든. 그래도 어느 정도 무대에서도 어느 정도 콩그런시에 맞는 캐스팅을 합니다만 카메라는 그게 훨씬 더 엄격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마동석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외모와는 다르게 되게 외강 내유한 사람이야. 정말 속이 여리고 너무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생긴 건 애되게 생겼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포악하고 그런 애야. 상관없어요. 내가 애되게 생겼으면 멜로 연기를 해야 되고요. 내가 마동석처럼 생겼으면 깡패 연기를 해야 돼요. 그게 카메라 연기예요. 생긴 게 주는 이미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연기로 넘어오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은 나한테 맞는 배역의 캐릭터의 스타일이 뭔가를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카메라 연기를 지향하는 모든 배우 지망생들의 숙제예요. 제가 주로 들었던 얘기가 데스노트 L 같은 이미지, 해커,
그러니까 007로 치면 Q 같은 이미지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질문자분이 스스로 영상을 찍는 거는요, 연기 연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기 연습이 된 사람이 캐스팅을 위해서 보낼 때 샘플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딕션이 어떻고, 내 발성이 어떻고, 제 평소 말하는 어떤 이런 입모양이나 스타일, 나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내가 고른 독백 대사의 캐릭터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거지. 연기 연습을 카메라로 찍는 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연기 연습이 아니죠. 대신 카메라 마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3인칭, 그러니까 셀카 렌즈 말고 3인칭 렌즈로 봤을 때 내 모습을 촬영하고 그거를 큰 화면을 통해서 본다는 거는 굉장한 공부예요. 그건 좋습니다. 내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이거 자체를 연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하지 마요. 왜냐하면은 연기는 결론적으로 인터액션이에요. 상호작용이에요. 실제로 숨 쉬고 있는 다른 인간을 앞에 갖다 놓고 해야지 연기입니다. 그게 연습이에요. 이게 또 연기 연습의 힘든 점이에요. 코딩은 나 혼자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연기 연습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영학과 애들이 바쁜 거예요. 영화과 애들은 영화과 애들 나름대로 바쁘고 연극학과 애들은 바쁜 이유가 끝나고 남아서 협동을 해야 되거든. 단체 생활이거든. 특히 무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영영학과 군기가 셌던 거예요. 그 단체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 거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문자분이 일단 무대 연기와 카메라 연기가 다르다. 그리고 무대라는 곳과 카메라라는 특히 뭐 영화 쪽이 아예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화는 감독의 예술입니다. 무대는 배우의 예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은 영화는 특히 이 카메라 프레임, 이 바스트샷, 풀샷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배우라는 거는 그 장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감독이 이런 것까지 지시할 때가 있어요. 입술을 여기서 파르르 3번 떠세요까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손가락을 3번 튕기세요까지 얘기할 때도 있고 이 타이밍에 손가락을 튕기세요라고까지 지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컷 안에서 그 타이밍과 그 느낌과 그 스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카메라 연기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유명한 배우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 먼저 찍고 가버리고 그냥 나 허공에 대고 그 사람 반응 연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연기부터 한 배우들이 연기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연기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연기의 근본을 배우고 싶으면은 저는 무대 연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 연기를 먼저. 연극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는 답이 없는 거지만 최소한 학창시절 대학을 다니면서라도 무대 연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카메라 연기라고 치고 지금 돌아다니는 작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웹드라마라던가 정말 큰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고서야 어떤 그런 것들은 배우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나리오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저도 옛날에 교수님이 저한테 너가 나중에 영화 연기를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무대 연기를 먼저 해야 되라고 했을 때 진짜 꼰대 같은 소리 하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카메라 연기를 도전해보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교수님 말씀이 맞구나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극 연기는요 고전으로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고전 작품들로 합니다. 그리고 고전 작품일수록 그 인간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한 깊이가 있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작품 연극 연기를 깊게 공부하면은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게 돼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하는 웹드라마라던가 그런 작품들은 되게 다 가벼워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은 뭔가 빈 강정 같고 깊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배우도. 그래서 뭔 얘기가 더 길게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카메라 영상을 찍으면서 연기 연습을 할 생각이다. 연습이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진짜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연기는 인터액션입니다, 본질적으로. 물론 실제로 나중에 영화판에 가면은 그린 스크린에서 연기하고 저기 짝대기 보면서 연기하고 지 혼자 먼저 다 하고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아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본질은 인터액션이라고요. 그래서 프로필을 찍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생각이다. 좋습니다. 프로필 사진 찍는 거 좋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좋습니다. 내가 이런 영화에 출연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영화 찍을 때 저는 배우분들한테 다 영상을 드려요. 무료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연기가 가능한지 만들 것입니다. 그걸로 소속사 오디션을 볼 생각입니다. 소속사에 들어가본 적 없습니다만 동대에서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소속사에 가는 건 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소속사에 합격을 하냐? 가끔 이제 그 친구들 어떤 이런 뭐 웹드라마나 이제 광고 같은 데 종종 얼굴 나오는 거 제가 보거든요. 반갑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해 나가는 거 보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분, 소속사라는데요. 봉사활동 단체가 아니에요. 소속사는 기업입니다. 기업. 제가 아까부터 자꾸 연기를 어떤 무슨 숭고한 사명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연기를 포기한 이유도 그겁니다. 상품성이에요, 상품성. 내가 대중한테 팔릴 것인가. 제가 연기를 왜 포기했는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닌데 질문자분, 소속사 오디션이라는 게요. 질문자분의
이게 합격을 한다고 해서 다 또 길이 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속사에 들어간다 해도요. 질문자분이 지금 연기도 안 배우고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소속사에서 뽑힌다 그러면은 딱 하나입니다. 질문자분의 이미지만 보고 뽑은 거예요. 이미지만. 근데 그 이미지만 보고 뽑는다는 게 뭐예요? 얘가 돈이 될까 안 될까를 보고 뽑아요. 질문자분 스스로 얘기해봅시다. 지금 저한테 사진 보내셨죠? 자, 질문자분이 못생겼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질문자분은 대중적으로 팔릴 이미지예요. 아이돌들이 왜 배우로 전향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봐요. 개발 연기인데. 아이돌들도 몰라요. 요즘 아이돌들은 이제 그 연습생 단계에서 연기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아이돌이 연기한다고 설치면 사람들이 욕 엄청 하던 시대예요.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이돌이 뮤지컬 한다 그러면은 욕 개처먹던 시대예요. 근데 그 인식을 바꾼 게 누구예요? 바다랑 옥주연이죠. 그리고 누구야? 그 데스노트에서 엘 맡은 그 동방신기 출신 그 사람 누구야? 준수 그분이죠. 왜냐하면은 기성 연기자들보다 연기를 훨씬 더 잘하거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실력으로 입증해버리니까. 티켓 파워가 더 있거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티켓 파워가 있어요. 물론 본인은 지금 갈고 닦지 않은 원석입니다. 소속사의 지원을 받고 얼굴 다듬고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 마사지라고 해요. 실제로 뭔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웃겨요. 카메라에 자주 노출만 돼도 얼굴형이 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굴형이 실제로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카메라 렌즈에 어떻게 보일지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고개나 각도나 이런 말이나 표정을 스스로 훈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소녀시대 옛날에 연습생 시절 캐스팅 시절 비디오 유튜브에서 좀 찾아봐봐요. 소녀시대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어색하고요. 얘가 완전 일반인인데 얘가 어떻게 스타가 됐지 이 생각이 들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 스스로 그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질문자분 스스로 판단보다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판단, 즉 소속사에서 질문자분을 캐스팅할지 말지 오디션에 합격을 시키지 말지 정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죠. 즉 질문자분이 쥐뿔도 없는데 오디션에 합격을 하려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실력도 없고 쥐뿔도 없지만 내 이미지나 내 외모가 돈이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제 이미지나 외모는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연기적인 실력이 있습니다. 둘 다 있는 사람이 주로 뽑히겠죠. 요즘은 하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 학교에서 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 특히 영화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분들이 제 나이 때 저 영화 하는 사람입니다. 전두환 시절이죠. 저보다 어릴 때 전두환 시절에 영화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랬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시절에는 3S 정책이죠. 그중 하나가 영화였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후진 영화들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 보면 자라면서 무슨 인식이 생겼냐면 한국 영화는 쓰레기다. 한국 영화는 쓰레기다는 인식이 거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을 텐데요.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지 않고 한국 영화만 보고 자랐으면 저는 배우나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그 정도로 쓰레기였습니다. 요즘이야 진짜 좋죠.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배우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하고 싶어 하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질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질문자분이 소속사 오디션을 본다면 그런 전략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왜 뽑을까? 소속사는 기업입니다.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에요. 머니.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통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상품입니다. 질문자분을 제발 예술가로 생각하지 마요. 나의 꿈! 세상은 질문자분이 뭘 원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 사실 여자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말인데. 세상은 질문자분이 뭘 원하고 질문자분이 꿈이 뭐고 질문자분이 야망이 뭔지 쥐뿔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그 영상 찍었죠. 시즌1에서. 나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질문자분 스스로 질문하라고. 질문자분은 소속사한테 뭘 줄 수 있어요. 단순히 스스로 카메라로 영상 찍고 포트폴리오 프로필 사진 찍고 돌리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한 그 여자한테 하는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여자한테 고백을 해. 번호를 따. 자꾸 실패해. 단순히 횟수를 늘린다고 답이 나올까? 미국의 레드필 컨텐츠 보면은 어떤 또라이 새끼는 한 달에 100번 번호를 따는 애도 있어요. 근데 다 못 따. 그쯤 되면 이제 횟수가 문제가 아닌 거지. 자, 질문자분 시간을 아껴주려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질문자분이 소속사 오디션을 봤는데 그것도 소속사 잘 들어가야 돼요. 어디 후진데 듣보잡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대형 소속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형 소속사의 질문자분의 경쟁자들보다 질문자분이 갖는 이점이 뭘 것 같아요? 질문자분의 지금 전략 전술을 그대로 봤을 때 물론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질문자분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고. 아닐 확률도 높지.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야. 질문자분이 전략적 머리가 없으면은 그냥 시간 낭비만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질문자분이 중앙대 연극영화과. 왜 하필 중앙대인지 모르겠는데. 동대는 어때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네. 또는 한예종. 전 중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4년제에서 연기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예종을 차라리 추천해요. 그리고 한예종은 편입이 안 됩니다. 한예종은 무조건 1학년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예종엔 편입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저도 실제로 한예종 시험 2번이나 봤어요. 네, 갈 거면 한예종 가세요. 네, 갈 수 있으면. 자, 중앙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아마 중앙대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 중앙대 갈래, 한예종 갈래 하면은 거기 지금 재학생들도 한예종 보내주면 한예종 가지 이럴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돈 냈으니까 할게요. 지금 영상이 이제 2시간 넘을 것 같은데 조만간 돈을 내셨으니까 나 이 얘기 다 해줘야지. 4년제 대학보다 제가 한예종을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한예종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예종이 원래는 3년제 대학이었고 4년제 학위를 인정 안 해주다가 진짜 그래서 순수히 예술을 위한 그 학교였어요. 대학도 아니에요. 거기 엄밀히 말하면. 근데 대학으로서 인준, 대학으로서 간주, 법적으로 간주받기 위해서 교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법에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지 4년제 학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해주겠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종이 쪼가리의 힘이에요. 이게 문서주의의 힘이에요. 이 종이 쪼가리 힘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요. 저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근데 저기에 파워, 힘을 부여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인식과 권력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조문에 써있는 종이 쪼가리? 그거 마법책 아니에요. 내가 법조문에 이렇게 쓴다고 해서 마법이 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마법이 걸리는 게 아닌데 왜 효력이 있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회적 약속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신기한데? 마찬가지입니다. 한예종이 자기들의 졸업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다른 어떤 4년제 대학에 석사를 따거나 박사를 따거나 해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학부의 학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예종이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인가 제 학창 시절쯤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릅니다.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교육부와. 그래서 지금 한예종도 약간 예전 처음 한예종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런 어떤 그 최초의 그런 초심이 좀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예종이 4년제 대학보다 나은 게 뭐냐면은 한예종은 순수하게 예술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학은요. 그나마 연극학부는 좀 낫습니다. 영화 영상 학과가 좀 심하지. 대학은요. 결론적으로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위를 따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물론 연극학부는 괜찮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술가를 양성한다는 본질과 좀 멀어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과는 근데 연극학부는 좀 난데 그래도 여전히 그 질문자분이 낸 등록금 대비 한예종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중앙대 연극학부 같은 경우는 중앙대에 있는 수많은 종합대학이잖아요. 유니버시티잖아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질문자분의 등록금이 예를 들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실습비까지 내면 한 500만 원 할 거야. 요즘은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500만 원이 온건이 어떤 우리 무대 어떤 소품을 사거나 그런 걸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즘은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돈을 타는 시스템이 있어요. 즉 질문자분이 그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내가 예술을 배우러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나의 무대, 우리 뭐 영화과로 치면 촬영 장비 이런 걸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일단 그 대학의 가운데 모여서 다시 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일정 포션은 등록금의 일정 포션은. 그래서 내가 영화과 다닐 때 진짜 빡친 게 뭐였냐면 내가 등록금 다 내고 들어왔는데 내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 내 돈을 또 내야 된다는 게 난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한예종은 그런 게 좀 덜해요. 한예종은 순수히 예술가를 양성하는 목표로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종합대학에서 예대만 똑대가지고 나온 게 한예종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게다가 한예종 등록금이 훨씬 싸요. 싸다게 하면 뭐하고 싸다고 표현한 거 좀 어폐가 있다. 4년제 대학의 예대보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예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근데 질문자분 제가 수원대 다닐 때요. 이렇게 매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과별 경쟁률을 보거든요. 공시를 해요 학교에서. 근데 제가 이제 10년도 때인가요? 수원대학교만 해도 연극영화과의 경쟁률이 살인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대 영화과 편입할 때도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물론 그 수원대학교의 연기과만큼 살인적이진 않았어요. 그때 중앙대 연극영화과 연극학부 편입 정도의 경쟁률이면요. 몰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꺾여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살인적일 겁니다. 저는 다른 학과 연극과에 붙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동대 영화과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저는 동국대보다 훨씬 더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의 연극학부에 붙었는데 이미 저는 너무 오랜 세월 연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굳이 2번째 대학에서까지 연기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학벌을 버리고 학과를 선택했죠. 그래서 동대 영화과로 갔는데 뭐 결론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질문자분이 이 편입을 한다는 게 중앙대로 확률적으로 또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한예종 입학도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연극 영화까지 영화과는 아니잖아요. 질문자분이 무대 연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편입할 때 연극학부 붙을 때 저는 뮤지컬 노래 부르고 독백 연기하고 자기소개했거든요. 질문과 답변하고 제가 군대에서 갈고 닦은 다리찢기를 한번 보여드렸죠. 다리찢기. 다리찢기는 1학년 때 다 해요. 근데 저는 편입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난 교수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난 나는 이미 당신들 1학년 때 했던 다리 찢기를 저는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걸 약간 어필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병장이었거든요. 머리 빡빡 밀었는데 그것도 좀 어필이 됐고.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노래도 부르고, 전 지킬 앤 하이드 노래 불렀거든요. 지금 이 순간 부르진 않았어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안 돼. 지킬 앤 하이드의 다른 노래 불렀습니다. 잘 안 부르는 노래. 그래서 다리도 찢고 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리가 좀 옛날만큼 안 찢어져요. 요즘은.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 그 입시 연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입시 연기. 입시 연기는 질문자분이 최소한 6개월 동안 연기 학원을 다녀야 될 겁니다. 왜냐면 질문자분은 거의 연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질문자분이 입시 학원 다니면서 뭘 느끼냐면요. 아, 내가 이렇게 빈구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딕션도 안 되고, 연기는 더 끔찍하고. 노래 잘 부르세요? 제가 질문자분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되게 좋아요. 진짜 목소리는 되게 좋은데, 아, 이게 이렇게 고음이 안 올라가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몸이, 아, 나 완전 몸치구나, 이걸 느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질문자분이 다 잘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일반인들로 시작한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이 중앙대 영영학과 편입이나 한예종 입학이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왜 어떻게 그 어떤 대학의 연극학부 편입에 2번 만에 붙었냐면은, 일단 저는 영어 성적이 되게 좋았죠. 그 전에 영어 영문학과였으니까. 거기 지원하기 전에 이미 6년 이상 연기를 어떤 식으로든 했어요. 그것도 무대 연기로. 저는 실제로 국립극장에서 4번 연기를 했고요. 진짜 좋지 않은 추억이지만 대학로에서도 연기를 한번 했고요. 그중에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아무튼 연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대사를 익히고 상대 배우와 인터액팅을 하는 거를, 그리고 무대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지, 근데 제3자의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노래한 거 들어보고. 진짜 힘듭니다. 내가 노래한 거 듣는 거. 개 fucking 끔찍해요. 으아, 나 지금도 적응이 안 돼. 노래 연습 많이 하고. 저 노래 연습하다가요, 이웃집에서 진정 들어온 적도 있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면 양동이 쓰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양동이 아니라 집에 있는 냄비 뒤집어 쓰고 노래하고, 자동차 가서 노래하고. 자동차가 노래 연습하기 딱 좋습니다. 문 탁 닫고 지하철장에서 노래 연습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잘할 가능성만 있다면 배우는 너무 좋은 직업이기에 도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는 문제겠죠? 올인하는 마인드가 있어야겠죠? 진짜 이거는 연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 새끼 되게 고리타분한 말을 하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네, 연기는 미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면 왜 미친지 알겠죠? 낙하산이 펴질 확률이 0.1%인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미친놈이에요. 질문여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맨 앞에 가는 고속정 앞에, 맨 앞에 내가 게런드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 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노르망디 그 해안에 상륙을 해서 삑 소리 나면서 문이 탁 열렸을 때, 그 독일 그 나치 놈들의 MG42가 다 일단 나를 향할 거거든. MG42 전기톱 알죠? 내가 안 뒤지길 바란다고? 신이냐 내가? 근데 안 뒤진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배우예요. 낙하산이 펴질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게 배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가끔 저희 영상에서 댓글로 이 새끼 미친놈이다 하는 분이 있는데, 당신 사람 잘 봤어요. 나 미친놈이야. 알겠어요? 난 미친놈이니까 배우를 한 겁니다. 배우 지망생을 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배우는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중 나오는 캐릭터 중에 제정신인 놈은 없어. 왜냐하면 극중에 있는 극중 인물들은 항상 고난을 겪거든. 그 비범한 사람들이거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든 오징어 게임 생각해봐. 이정재 씨가 맡은 그 극중 배우 제정신이요? 여러분이 정말 평범한 멜로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흔한 연애를 하진 않죠. 그래서 올인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 올인이 진짜 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스티븐 로저스가 전쟁에 가고 싶어서 미쳐하잖아요. 참전하고 싶어서 미쳐하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군대를 못 빼서 안달이잖아. 실제로 2차 대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지원을 했어요. 파병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만큼 미군에 합류를 해서 유럽에 침공을 해서 나치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게 남자답고, 그게 남자다운 일이고 남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진 게 그 미국에서 Greatest Generation, 가장 위대한 세대라 불리는 참전 세대, 그 세대 늘 남자들이 마인드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근데 현대 미군도 그렇고 미 해병대 마린 같은 경우 훈련을 할 때 되게 빡세게 하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가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마린 출신인데 가끔 방송할 때 그 마린의 프라이드가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존경합니다. 뭐 존중합니다, 그 부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후아 하고 막 빠샤 빠샤 하고 해도요, 막상 전쟁터에 가잖아요. PTSD가 걸려요. 사람들이 막 혼이 나가요. 막 그 노르망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그 참전 군인들한테 먼저 그 시사회를 했어요. 참전 군인들이 그 오프닝 시퀀스 기억나요? 다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노르망디 상륙작전 막 내장 튀어나오고 막 난리 나고 다리 잘리고 난리 나는 거, 그거 보고 그 참전 군인들이 PTSD가 영화 도중에 올랐다는 사건 알아요? PTSD가 터진다고.
강하게 훈련받고 나는 저 나치들을 죽일 수 있다. PTSD 다 와요. 전쟁터에 나가면 막 사람이 혼이 나와요. 우리 지금 가끔 북한이 도발하면 때려 죽이자 그러고 저 중국 놈들이 도발하면 때려 죽이자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 가끔. 나도 가끔 그런 소리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만. 군대 가가지고 ATT 훈련 해보잖아요?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ATT 훈련만 해도 전쟁이 얼마나 역같은지 알 수 있어. 얼마나 전쟁이 힘든 건지. 얼마나 사람이 가혹한 환경에 내몰린지. ATT 훈련만 해도 난 평화주의자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가 되려는 사람한테. 인생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 배우에 미쳐야 됩니다. 전 배우에 미칠 자신 있어요. 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전 배우가 되지 못하면 전 인생의 사명이에요. 맨날 오디션 비디오 찍을 때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애든 남자애들이든. 다 20살 초반이야. 마치 그 전쟁의 그 2차 대전에 지원하는 미군들 보는 것 같아요. 이질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실제로 전쟁에 파병된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PTSD에 걸려서 미쳐 돌아버리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올인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장난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 해병대가 받는 훈련만큼이나 그런 정신적 훈련만큼이나 받아도 실제로 현대전에도 심지어 참전을 하게 되면은 PTSD가 남고 후유증이 남고 사람이 무너집니다. 배우라는 직종도 그래요. 심지어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뒤지는 것도 아닌데 그 결심이 꺾인다고. 20대 초반에 배우하겠다는 애들, 영웅영화과 입시 보는 애들, 영웅영화과 지원하는 애들 다 패기 넘칩니다. 어디 진짜 전쟁터에 내보내면 다 이길 것 같아. 제가 수원대학교 다닐 때 기초연기 수업 들을 때 되게 많이 눈치를 봤어요. 걔네들이 텃세가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는 수원대학교 영영학과 수업 들었을 때 저는 탁과생이지만 걔네들이 하는 것처럼 90도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걔네들 인사법을 자기소개했어요. 나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를 따랐어요. 내가 아마 저기 이슬람 외교관으로 갔으면 나는 터빈 두르고 있을 거야. 저는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법을 따릅니다. 난 중국에 가면 시진핑 욕 안 해요. 그런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 따라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자기들이 수원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다는 그런 자존심, 자기들이 배우가 될 거라는 그런 자존심, 그런 패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거기서 나온 텃세가 느껴져요. 동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대 친구들은 좀 덜했던 것 같아. 근데 몰라 내가 영화과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들은 일단 생애 처음 오디션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내가 고졸이 될 뻔했는데 4년제 대졸이 된 걸로 모자라서 내가 오디션에 합격을 한 거잖아. 대학 입시라는 오디션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스타라도 된 것 마냥 거만하게 군 애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4학년 가면 참교육 당합니다. 아무도 누가 앞에서 참교육 안 해줘도요. 세월이 참교육을 시켜요. 왜냐면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졸업작품 찍죠. 어쩌면 그 사람의 배우 인생에서 가장 큰 피날레일 수도 있어요. 그 졸업작품이. 가장 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어요. 그 졸업작품이. 그 정도로 생존율이 낮고 그 정도로 현실에 대한 현타가 시기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아직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경험도 없어서 뭘 모르고 하는 생각들이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질문자분이 중앙대학교 영문학과에 편입을 하든 한예종에 입학을 하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과정들을 겪을 거고요. 소속사 오디션에 보고 합격을 했다고 해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사에서 질문자분이 성장이 없고 질문자분이 상품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소속사는 질문자분을 안 키웁니다. 소속사가 질문자분을 뽑았다고 해서 질문자분한테 가능성을 봤죠. 근데 질문자분한테 올인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보석 장인이 그 원석 장사꾼한테 원석 도매상한테 원석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줘보고 이것도 줘보고 이것도 줘보고 이것도 줘보세요. 근데 막상 깎아봤더니 아니야. 그럼 버려줘. 그래서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만년 연습생을 하거나 소속사에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유튜브를 하거나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소속사에 들어갔다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한예종에 들어갔다고 다가 아니에요. 제가 무대 스태프에서 일할 때 가장 실력 있는 코러스 뮤지컬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한예종 출신이에요. 진짜 실력이 좋았어요. 왜 코러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질문자분이 한예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망망대해가 펼쳐지진 않습니다. 좀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 결론을 지을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자꾸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아까 내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얘기했죠. 당신을 믿을만 하고 당신과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되지 않지만 자꾸 부르고 돈이 되지 않지만 일단 기회가 자꾸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어떻게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배우의 길인 거예요. 제가 동대 다닐 때 시나리오 수업 들을 때 저희 시나리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입안에 한두 명도 시나리오 작가를 안 할 거다. 니들이 시나리오 작가를 하고 싶으면은 이 동대 이거 때려치고 지금 니들이 대학을 다닐 게 아니라 니들은 당장 시나리오나 쓰고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따르는 그 충고를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불안하거든, 무섭거든, 확신이 없거든. 배우랑 똑같은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고졸로 남을까봐 무서워서 애들은 선생님한테 그런 충고를 듣고도 대학을 자퇴를 안 하거나 휴학을 안 해요. 내가 얘기했죠. 남자들의 인구 중 대부분은 델타 메일이라고, 일개미들이라고.
정신 나간 알파 메일들은 얼마 안 돼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인생에 도박을 건 거는 알파적인 기질입니다.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새끼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나 이 시나리오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들은 니들이 하고 싶은 거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땐 아니다. 참고로 그분은 이제 현업 시나리오 작가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시나리오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의 소질은 너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 보고 이거 잘한다고 얘기한 게 소질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너가 편의점 일을 잘한다고 하면은 너의 소질은 편의점이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영화과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학생들,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우호적이지 않은 관객이라 불러요. 관객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호적인 관객이 있고 우호적이지 않은 관객이 있어요. 졸업 영화 무대 올렸을 때 오는 관객들은 우호적인 관객이에요. 잘 웃어줘요. 잘 울어주고, 잘 웃어주고, 박수 크게 칩니다. 근데 나한테 돈을 내고 온 관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트릭스 4를 그렇게 씹은 겁니다.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냈기 때문에. 워셔슈키가 내 친구고 그 친구가 졸업 영화를 걸어서 내가 본 게 아니잖아. 다시 본론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이기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기주의. 세상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대부분의 성공하지 못한 예술가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뭘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1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게 내 꿈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 욕망이니까 세상이 당연히 내 작품을 알아줘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없는 생각을 알고서도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딱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예요. 남들이 너한테 소질이 있다고 해야지. 5명 이상의 소질이 있다고 해야지. 그리고 실제 일을 맡겨야지 네가 소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로 성공한 사람도 단역이더라도 자꾸 뭐가 들어오고 물론 그게 뭐 알아서 거저 수저로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얘기했죠. 배우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지망생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캐스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배우가 될 그릇인 사람들은요. 첫 번째 어떻게든 될 길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해리슨 포드가 그랬던 것처럼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그래서 내가 뭘 원하고 내 욕망을 집어치우고 이 세상이 이 영화판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give and take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을 해봐도 느꼈지만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은 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이 장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이거 저를 감독님이라 불러요. 내가 학생인데 감독님 이거는 어때요? 근데 반면에 진짜 20살, 21살짜리 제가 애들도 캐스팅 해봤는데 걔들은 지밖에 몰라요. 아까 말씀하신 지루함, 대기 시간에 지루한 게 보여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발을 비비 꼬는 여자애도 봤습니다. 제가. 자 그런 여배우 다시 캐스팅할까요? 제가 다시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아니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원하는지 관심 있는 배우를 찾겠죠. 물론 그 전에 그 배우가 티켓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예쁘거나 매력 있어야죠. 흡입력 있어야죠. 흡입력. 아마 이게 사주에서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연예인이 되려면은 저는 몰라요. 저 댓글에 보면 또 사주 얘기하냐 이렇게 욕하는 분들 있을 텐데 그냥 사주를 비유로 든 겁니다. 이게 굳이 사주가 아니더라도 이게 배우 지망생들 보면은 뭔가 묘하게 카메라로 찍으면 묘하게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자질이라고 봐요. 저는 진짜 묘하게 끌어당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게 있던가. 그런 애들이 저는 배우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 광고든 뭐든 간에 뭐가 자꾸 소소하게 일거리가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 웹드라마든 뭐든 간에 당장 큰일이 아니더라도.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술가로서 성공하려면은 푼돈이라도 또는 푼돈이라도 기회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도 기회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선순환이 사이클이 돼야 돼요. 그거 자체가 연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편집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직장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편집입니다. 그냥 저는 제 영화 스스로 편집한 거, 제 작품 과제 스스로 편집한 거 말고 편집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랜데도 취직이 됐어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제가 그 편집을 하면서 편집을 하는 실력이 굉장히 2년 사이에 월등히 늘었어요. 어디 저기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SBS 학원 이런 데 가가지고 편집 배운 사람이 학원을 통해서 나만큼 실력을 키우려면은 그게 될까요? 잽이 안 되죠. 저는 하루 8시간 지속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단축키도 찾아내고 특히 외국 유튜버들 찾아내고 해서 어떻게 편집할지를 어떻게 빨리 편집할지 시도 때도 없이 연구한 사람인데 그래서 실전에서 현업으로 돈 받으면서 스스로를 키워낸 거예요. 돈 받으면서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런 사람과 SBS 학원 가서 처음부터 편집 배운 사람과 발전 속도가 잽이 되겠어요? 내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기회가 계속 안 주어져서 학원을 전전하고 학교를 전전하고 비용입니다. 비용. 학원 저 마지막에 연기학원 나갔을 때 한 달에 50만 원 들었어요. 질문잡은 집안의 수입의 6분의 1이죠. 5분의 1이죠. 6분의 1이군요. 6분의 1이죠. 비용이에요. 비용. 프로필 사진 찍는 거 비용이고 내 먹고 밥 먹는 거 비용이에요. 그나마 저는
집이 수도권이어서 다행이지. 지방에서 올라온 연기 지방생들은 자취돼야 돼요. 그래서 고시텔에서 살면서 연기 공부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알바하면서. 걔 결국 학원 끝까지 못 나왔어요. 학원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애는 뭔가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연기 연습을 현장에 나가면서 하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야. 그런 애들이랑 학원만 계속 전진하면서 맴돈 애들이랑 누가 더 성공을 하겠냐고요. 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자분. 자, 소신 발언 겸 자기 고백을 하나 할게요. 돈 주셨으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체능을 하고 싶어 하는 건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수학을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편집 일만 해봐도 힘듭니다. 여러분, 편집 일이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하는 거 같죠? 아니요. 편집 일은 서비스직이에요. 서비스직. 나한테 편집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하고요. 수정을 하고요. 스케줄을 조율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비위에 맞는 영상 결과물을 토해내야 돼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과제하듯이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의 원천이 되는, 비용을 내는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고.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심지어 여러분이 애플 CEO가 되더라도 돼요. 애플 CEO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애플은 좀 다를 수 있겠네. 애플의 마인드가 이거잖아요. 니들은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줄게잖아요. 뭐 애플은 좀 예외로 합시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기업의 CEO가 되더라도 결론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높은 직책에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조차 결국은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 근데 대부분의 예체능 지망생들은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체능 지망생들은 게으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걸 창출할 생각을 안 해요. 배관공일 더럽죠? 용접일 더럽죠? 여러분들 기준에서. 우리 4년제 대학, 이 폼나는 4년제 고등교육을 받으신 양반들께는 더럽잖아. 공장일 더럽죠? 기술자일 더럽죠? 블루칼라 잡 더럽죠? 이게 우리 인더스트리,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일들인데 다 더럽죠? 여러분이 왜 이공계 안 가고 예대에 왔어요? 수학을 못하니까. 못하는 걸까? 게으른 걸 수도 있죠. 사실 저조차도 제가 수학에 적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편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좀 게을렀나 이 생각도 합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팠으면 알아냈지 않았을까? 내가 마치 영어를 극복했듯이. 사람들이 예술로 튀는 이유, 쉬워 보여서예요. 연기로 튀는 이유, 특히 쉬워 보여서예요. 미술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니까. 음악은 좀 더 쉬워 보이죠. 목소리 내가 낼 수 있어. 나 고음 올라가는데, 나도 가수나 해볼까? 예술은, 연기는 더 쉽죠. 나 아까 얘기했죠. 속된 말로 사지 멀쩡하고 말할 줄 알고 글씨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게 연기처럼 보이거든. 질문자면 얘기했잖아요. 프로그래밍 답답하다며, 연기는 숨이 뻥 뚫린 것 같았다며. 그게 왠 줄 알아요? 쉬워 보여서 그래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질문자분이나 나나 게으른 인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기 지망생들이 그렇게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쉬워 보이거든. 대사 몇 줄 외우고 카메라 앞에 나와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씨부리고 들어가면은 개런티 몇 천만 원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 사람들한테 인기받고 사랑받고. 게을러서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게을러서요. 우리 오일남 할아버지처럼, 오일남 배우님처럼 한평생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연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면, 애초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면은, 나머지는 배우 지망생을 한 이유는 다 쉽게 돈 벌고 싶어서 가짜들인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나요? 제 영화과 다닐 때 제가 20살 후반에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걸. 왜냐면은 예체능 대학에 가면은 홈모노를 보거든. 홈모노. 이 새끼는 진짜 예술가다. 이 새끼를 보고 나를 봤더니 내가 가짜네.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동국대학 도서관에서 전 사서를 일했습니다. 나 그냥 심심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내 이름을 쳐봤어요. 내가 그동안 빌린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술에 대한 책이 한두 권밖에 없었어. 그것도 시험 기간에 빌렸어. 나머진 다 마케팅, 사업, 경영, 돈.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돈.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인스타그램 닉네임 아이디가 투어리스트였어요. 투어리스트. 아, 나는 예대 투어리스트구나. 나는 관광객이구나. 나는 진짜가 아니구나. 그게 내가 배우의 길을 접는데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몰라요. 난 내가 가짜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캐스팅을 당하게 되고 내가 돈이 된 존재로 깨닫게 됐다면 배우를 했겠죠. 그때 이제 직업적으로 했겠죠. 뭐 예술인이 뭐니 그런 이상한 생각 안 했겠죠. 나한테 그냥 돈 버는 직업인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근 살면서 제가 돈 받고 한 일이거나 사람들이 요청해서 하는 일들 보면은 나랑 내 재능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다 내가 이걸로 돈 벌어야지 하는 의도를 갖지도 않았는데 풀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까 제가 대학 얘기했던 제 대학 다닐 때 시나리오 선생님이 생각이 나죠. 남들이 야 너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봐. 나랑 이거 일하자. 이게 내 적성이구나. 나 이 일에서 열정이 느껴지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해보래. 해달래. 그럼 그게 내 적성인 거죠. 그게 나한테 맞는 거지, 그게. 세상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좆도 관심 없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시장은, 마켓은, 세상은. 무슨, 내 맨날 대학에서 만난 그 좌파 파시스트들, PC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처럼 사회 구조가 어쩌고저쩌고, 자본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여시나 까라 그래요. 이건 자본주의랑 상관없어요. 그전부터 그랬어, 세상은. 내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만간 해빙 영상 만들면서 깔 텐데, 해빙이 우리 밀레니얼 세대, 또는 제너레이션 Z 세대를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에고가 가득 찬 그런 정신병자들을 만드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동국대 다닐 때 대나무 숲에서 어떤 여자애랑 논쟁을 했어요. 여경 이슈로. 그때가 2016년인가 17년이었는데 그때도 그게 이슈였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자도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무직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무직이 여자가 독점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근거가 뭐가 있냐. 여자랑 성별과 사무직이라는 직책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남자도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다룰 줄 알고 문서를 다룰 줄 알고 사무직에 능한 남자가 있다. 거기에 여자가 사무직을 독점한다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여자애가 할 말이 없어진 거야.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여자애가? 그나마 걔는 좀 솔직했어. 그러면요. 여경이 되고 싶은 여자들의 자아 실현은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자들의 자아 실현은 어쩌고요?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어쩌고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배우 지망생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나요. 예술을 하겠다고 설치는 인간들한테서 되게 많이 나타나요. 다 뭐예요? 다 게으른 거야. 졸라게 게으른 거야. 그래서 배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졸라게 게으른데 편하게 난 돈을 벌고 싶어. 그리고 인기도 받고 싶어. 사랑도 받고 싶어. 그래서 태반이 그만두는 겁니다. 진짜 배우에 미친놈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자분한테 왜 배우가 하고 싶냐고 물어본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전 질문자분한테 당장 배우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딴 거나 하십시오 얘기 안 할게요. 맛은 보십시오. 편입에 도전해 보셔도 되고요. 한유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편입에 도전했다가 한유종이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자퇴해요. 4년제 대학에는 재입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입학금만 내고 어떤 소정의 어떤 무슨 각서 같은 것만 쓰면은 질문자분이 다니는 그 대학 그 학과에서 질문자분 나중에 다시 받아줄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그 영상 내렸나? 대한민국의 대학은 학위장사입니다. 내가 돈 준다고 하면은 입학 받아줘요. 특별하게 큰 사고를 쳐가지고 퇴학당하는 게 아닌 이상은. 물론 요즘은 또 대학들 학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질문자분이 다니는 대학 거기에 문의는 하세요. 대학 본부에 문의는 하시고 다음에 하시고요. 그래서 편입도 해보시고 한예종도 해보시고요. 질문자분이 했던 그런 호의적인 그런 관객 있는 연기 말고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이런 연극 말고 영화 만들기 클래스 말고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연기를 해봐요. 아니면 최소한 보조 출연자 알바라도 해봐요. 그래서 촬영 현장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촬영 현장이 어떤지 한번 실제로 봐봐요. 질문자분의 기대와 같은지. 배우는요. 특히 카메라 배우는 잠을 4시간 자고 일어나도 연기가 바로 돼야 되고요. 잠을 4시간 자도 일어나도 얼굴에 붓기가 없어야 되고 붓기를 다 빼야 되고 그리고 표정에서 피곤한 게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 캐릭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6시간 전에 내가 컨디션이 좋고 짱짱했을 때 찍었던 장면과 이어붙였을 때 이상함이 없어야 되거든. 그냥 연달아 이어진 장면처럼 보여야 되거든. 이 컷에서 사람이 되게 활기차고 좋아 보였는데 이 컷에서 사람이 10년 늙은 것처럼 나온다?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렇게 촬영 스케줄을 짜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짜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얘기는. 해보세요. 그래서 맛을 한번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애초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요 나중에 앙금이 남습니다. 근데 맛을 보시고 빠르게 보세요. 빠르게. 그리고 지금 질문자분이 플랜 B로 준비한 이 프로그래밍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 또한 준비하신 게 아닐 겁니다. 이것도 꽤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연기는 취미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빨리 맛을 보고 긴지 아닌지 빨리빨리 결정을 하세요. 제가 항상 그 레드필 컨텐츠 하면서 여자애들한테 하는 말인데 사람이 케이크를 가지는 것과 케이크를 먹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프로그래머의 길을 걷는 것과 직업 배우의 길을 동시에 걷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기회비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뭐를 해가지고 뭐가 돼서 대치 복무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과정도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사실 빡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대체 복무를 다 줄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의경도 없애버렸죠. 몸 멀쩡하지 않고 정신 멀쩡하지 않은 애들까지 지금 군대 끌려가고 있는데 이 대체복무 제도가 질문자분을 기다려줄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할 말 충분히 다 한 것 같고요. 이거 얘기하지.
제가 말한 유튜브 출신 배우가 나올 거란 얘기는요, 내가 유튜브를 거쳐서 배우가 돼야지가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스타가 될 만한 그릇이 유튜브를 통해서 발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의 특정 컨텐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어떤 캐릭터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유튜브 스타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유튜브 스타가 아닌 좀 더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런 배우에 가까운 유튜브 스타가 나올 경우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김구라 씨도 옛날에 그런 초창기 그런 인터넷 방송 출신이거든요. 근데 김구라 씨는 지금 연예인으로 탤런트로 전향을 하는 케이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얘기고요. 또 배우 지망생들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스스로 웹드라마를 찍어보고 그래서 단편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그거를 보고 그게 인기를 얻게 되고 거기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면은 거기서 캐스팅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훨씬 빨리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우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 장비 사가지고 싸구려지만 싸구려 카메라 사가지고 찍으면서 그 단편 영화를 찍어 올린다. 그거는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회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상업성이 있는 거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배워요. 상업성이 있는 캐릭터가 무엇인가를 빨리 배울 수 있고, 상업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무엇인가를 지들이 쓰면서 빨리 배울 수 있고, 상업성이 있는 연기와 장면과 그런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 그런 연기가 무엇인지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난 왜 배우 지망생들이 이 짓거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아이디어 이거 내가 팔아야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미 말해버렸네. 아무나 주워 먹어요. 제발 좀 주워 먹어.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주워 먹어. 나중에 누군가 주워 먹으면은 나도 캐스팅 좀 해줘요. 나 단역으로 내가 출연할게. 예,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질문자분이 한 얘기 중 빼먹은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 세상에 돈 되는 일 중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고요. 즐거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쉐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 멋대로 다들 스티브 잡스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스티브 잡스는 지 멋대로 했는데 돈을 번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극단주의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극단적으로 도네이션도 많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요? 카산드라 알아요? 카산드라? 카산드라가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화적 설정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서 재밌으라고 해놓은 설정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진실을 말하고 다가올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그런 어두운 측면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앞날이 밝은 직업 같은 건 없어요. 앞날이 밝은 직업군에 있으면서도 인생이 시궁창인 사람들 많습니다. 시궁창이거나 레드오션 지옥인데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코드 몽키. 저도 뒤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